자, 실전 모의고사 1회 21번 질문한 거 같이 보겠습니다. 13년도 9월 문제고요. 지금 주어진 두 함수가 3차 함수랑 절대값이 있는 꺾여진 함수가 나왔네요. 그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경우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확실하게 식이 다 주어진 fx를 최대한 많이 해석을 해봅시다. 먼저 fx라는 거는 3차 함수인데 근을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식을 한번 쓰고, 그거를 묶어준 것도 쓸 수 있겠죠. 6x로 묶으면은 x제곱 마이너스 6분의 1이니까 근이 x는 루트 6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루트 6, 그 다음에 0, 6분의 루트 6에서 세 실근을 갖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홀수차 항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얘는 원점 대칭 함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기함수라는 것까지도 알 수 있다. 그 다음 이 fx의 개형을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서 f'x 도함수까지 살펴봐서 어떤 특징 가지는지 써보면은 18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간단하게 도함수 그려보면, 원점을 기준으로 최소값이 마이너스 1, 기울기가 아무리 작아봤자 마이너스 1인데요. 이 마이너스 1이라는 기울기 값은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 gx 그래프의 왼쪽 부분 기울기랑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쓰일지 fx를 그려보면서 풀어봅시다. fx는 기울기가 아무리 작아봤자 마이너스 1인데 그게 심지어 원점에서 마이너스 1인 거예요, 기울기가. 그러면은 y는 마이너스 x라는 거,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을 살짝 그려보고, 그때 3차 함수가 원점에서 이렇게 접하고 다시 올라가는,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접선이 y는 마이너스 x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정확하게 근이 마이너스 6분의 루트 6, 그 다음에 오른쪽은 플러스 6분의 루트 6인 거고요. 한번 그려볼게요. x축에서 만났고, 그 다음에 원점에서 접하고, 이거를 정확하게 그리려면은 반대쪽으로 돌려서 그려도 되겠죠. 자, 그래서 얘가 fx가 되는 거고, 여기서 이번에는 gx를 한번 그려봅시다. 이 정도만 그려봅시다. 이 정도만 그렸을 때 얘가 gx라고 할게요. 그럼 지금 얘가 여기 있으면은 몇 번 맞는 거죠? fx는 계속 쭉 올라갔을 테니까 한 번 맞는 겁니다. 근데 gx가 왼쪽으로 움직일수록 안 만나다가 계속 한 번 만나는 거예요. 오른쪽에선 계속 한 번 만나고 있는 거예요. 왼쪽으로 움직일수록 변화를 살펴봤더니 이 순간 접점이 생깁니다. 지금 여기 접점 생겼으니까 만난 거고, 오른쪽에서 만났을 거고, 지금 이 순간이 f랑 g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때 얘는 꺾여진 이 x값이 a인 거니까 a가 0일 때 지금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 상황이 생긴 거죠. 근데 여기서 조금이라도 왼쪽으로 가게 되면은 지금은 한 번, 두 번, 그리고 오른쪽에서 한 번 더, 세 번 만났을 테니까 바로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왼쪽으로 움직여도 되나 봤더니 이거는, 자, 이 왼쪽에서 접한 상황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그래프가 좀 더 기울여서 그리면 좋을 것 같아서, 자, 지금 여기 기울기가, 지금 이 기울어진 게 기울기가 1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때 접하는 순간, 그리고 더 오른쪽으로 가서 이때, 이 순간이 바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되는 이 a 값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 접하는 순간 언제
fx의 기울기가 언제 1이 되는지를 살피면 되겠죠. 이 기울기는 1이니까. 그래서 fx식을 다시 바라봐서 f'x가 언제 1이 되는지를 보면 되니까 그때 x값은요. 넘겨주면은 x제곱이 9분의 1이니까 이때 x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1인데 지금 왼쪽에 있을 테니까 그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 그 함수 값을 fx식에서 찾으면은 좌표를 정확히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f 마이너스 3분의 1을 구하기 위해서 원래 식에다가 대입해주면요. 여기다가 대입해주자. 그러면 세제곱은 6 곱하기 마이너스 27분의 1, 그 다음에 플러스 3분의 1 되겠네요. 계산해주면은 마이너스 9분의 2 플러스 3분의 1이니까 9분의 3 빼기 9분의 2여서 9분의 1 되겠네요. 그래서 좌표는 마이너스 3분의 1, 9분의 1이 되는 건데 그게 심지어 누가 지나간다? 꺾여진 그래프의 이 오른쪽 부분에 대한 식은 x-a가 될 겁니다. 그래서 x-a, y는 x-a라는 함수가 이 점을 지난다. 그래서 a 구하면 되겠습니다. 9분의 1은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a, 그래서 a 넘겨주면 a는 마이너스 9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을 9로 바꾸면 마이너스 9분의 3이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9분의 4, 그리고 아까 a는 0일 때도 이 두 가지 찾을 수 있는 건데 0은 어차피 더해줘봤자 상관없으니까 답은요 마이너스 9분의 4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림 이 두 가지 그릴 수 있어야 됐던 거예요. 이렇게 왼쪽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오른쪽에서 접했던 거.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은 30번 보겠습니다. 19년도 9월 모평 나형 30번이고요 문제 보시면은 합성함수 나와 있고요. 근이 5개 나와 있는데 이 5개가 이 합성함수라는 힌트를 통해서 어떤 게 양수인 3차함수, 증가하는 3차함수랑 y는 x 사이랑 어떤 게 만난 건지 살펴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f'1이 0보다 작고 프라임이 2가 0보다 작다는 거는 x는 1과 x는 2에서 감소했다는 거고요. 이것까지 종합적으로 다 살펴봐야 되는데 가장 먼저 일단은 합성함수로 표현을 해주면요. 합성함수는 우리가 맨 처음에 배울 때 f를 한번 해준 거를 그 결과를 한 번 더 f를 해주면은 그게 바로 합성함수였습니다. 이때 만약에 f 합성 f 함수를 그 값이 다시 x가 나왔다는 거는 처음에 x를 넣었을 때 결과값도 x가 되어야 된다는 건데요. 그 경우는요. 예를 들어서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 알파가 나오는 경우는 처음에 f에다가 알파를 넣었을 때 알파인 경우랑 알파가 아니라 어떤 다른 베타인 수가 나왔더라도 다시 알파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알파 넣었을 때 알파면은 다시 또 알파 넣어도 알파가 나오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f 알파가 알파인 경우가 있다는 거고 그 이 알파 값이 주어진 5개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f에다 알파 넣었을 때 자기 자신이 나온 건 아니지만 다른 게 나왔지만 그 베타를 다시 넣었을 때 알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잠깐 딴 데 갔다 돌아오는 거죠. 이거는 이게 성립하려면은 f에 알파 넣었을 때는 베타라는 짝꿍이 생겼는데 걔를 다시 f에다가 넣었더니 f 베타가 알파가 되는 이러한 짝꿍 관계가 성립한다면은 두 번째 f 알파는 베타이면서 동시에 f 베타는 알파인 이 알파 베타 한 쌍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주어진 5가지 값 중에 어떤 한 쌍이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생각을 해봤더니 이 경우를 만족하는 알파 값들의 후보는요 3차함수랑 y는 x가 만나는 점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 동시에 만족하는 점들은 아무리 많아봤자 3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를 만족하려면 알파랑 베타 서로 쌍이 생겨야 되는데 걔네 관계를 한번 보시면요. 얘네는 무슨 관계냐면은 우리가 y는 fx를 x는 fy라고 바꾸는 이 관계는요. 역함수 관계고요.
f 역함수는 y는 x를 기준으로 대칭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위에를 봤더니 알파랑 베타가 서로 바뀌어 있고 그게 동시에 성립한다는 거는 알파, 베타라는 점과 fx 위에 있는 베타, 알파라는 두 점이 얘네가 y는 x를 기준으로 대칭이라는 겁니다. 이것까지 써놓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f'1하고 f'2가 둘 다 감소하고 있었다는 거 생각하고 싶은데 원래 3차 함수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경우겠죠. 그러면은 이 감소하는 구간 사이에 어딘가에 1이 있고 어딘가에 2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까지 다 종합해서 fx를 한 번에 그릴 건데요. 처음에 x축하고 y축 그려놓고 y는 x까지 그려놓을게요. y는 x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고 1, 1 2, 찍어주고요. 생각을 해봤더니 만약에 0에서 그리고 1에서 2에서 fx가 y는 x랑 만났다면은 이런 식으로 생긴 3차함수가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은 이 1하고 2 사이에는 어느 a가 있었죠. 그리고 이 오른쪽에는 b가 있었죠. a가 있으면은 a랑 y는 x의 대칭인 점은 여기 생기는데 그 점은 지금 1보다 왼쪽으로 갈 테니까 지금 이 그림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오케이? 이 a의 쌍은 왼쪽에 있어야 되니까 맞지 않는 건데요. 그럼 이거를 다 만족시키려면은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여기 2에서는 증가하게 됐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또 뭐 감소하면은 2에서 감소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올라가면 안 되죠. 더 내려가서 올라가야 되는데 이것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a의 y는 x 대칭점은 왼쪽에 생기기 때문에 이거를 fx가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걸 만족하려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1하고 2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f1이 2를 만족하는 겁니다. 얘네 둘이 쌍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케이? f1이 2고 동시에 f2가 1인 경우 그러면 2,1도 찍어야겠죠? 그랬을 때 둘 다 기울기는 감소하고 3차 함수가 찍혀야 되니까 원점 그리고 1하고 2 사이에 어떤 a라는 점을 지나고 감소 그 다음에 증가하는 그래프가 있다고 합시다. 자,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지금 이 그래프는요 주어진 조건을 다 만족했어요. 왜? 1하고 2에서 감소했고요. 1,2하고 2,1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고요. 그 다음에 그럼 나머지 섬 0, 1, a, 2 그리고 b 중에서 0하고 a하고 b가 바로 y는 x랑 fx가 만난 점이겠죠. 그래서 그 점이 바로 b가 됩니다. 여기가 b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식을 a랑 b 값을 이제 구하면 될 텐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3차 함수의 특징으로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차 함수는 대표적인 점대칭 그래프예요. 그 말이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지금 2를 넣었을 때 2,1하고 1을 넣었을 때 1,2를 지난다면은 그것의 중점을 무조건 fx가 지나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은 여기 한 점하고 이 한 점을 잡았을 때 그 중점도
a가 될 거예요. 심지어 a는 y는 x 위의 점이니까 a, a가 되죠. 이 a, a라는 점을 기준으로 fx 그래프는 점대칭 그래프인 3차 함수입니다. 그리고 1하고 2의 가운데겠죠, a는. 그래서 a는 1하고 2의 중점이어서 2분의 3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또 이게 fx가 원점을 지났었으니까 그거랑 또 점대칭 기준 그러면 반대쪽은 당연히 b가 될 텐데 그 값이 바로 중점이 2분의 3이니까 b는 3이라고 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충분히 유추 가능한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fx식을 3차 함수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아직 모르네요. 최고차항의 개수를 모르니까 y는 fx라는 식을 관계식을 바로 쓰기 위해서 fx-x라는 식은요, y는 x랑 fx가 만난 점은 총 하나, 둘, 세 개, 0이랑 a랑 b였는데 그 값을 찾은 거잖아요. 그래서 식으로 쓸 수 있는 거고, 최고차항의 개수는 모르니까 m이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그러면 얘는 x 원점에서 만났고 마이너스 2분의 3, 2분의 3에서 만났고 3에서 만났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이 m 값을 찾을 수 있는 거는 주어진 관계식 f1이 2라는 거 1,2라는 것만 여기 한번 대입해보면요, x에다 1 넣어볼게요. 그럼 f1은 2니까 2 빼기 1은 m 곱하기 1은 쓰지 않고 1 빼기 2분의 3이니까 1 빼기 2분의 3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또 마이너스 2네요. 그러면은 다 지워지고 따라서 m이 1이라고 나옵니다. 그럼 최고차항의 개수가 그냥 간단하게 1이었던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fx를 다시 써주면은 fx는 x까지 넘겨서 x-2분의 3 x-3 플러스 x가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구하라는 게 뭐였죠? 구하라는 건 그냥 f5 구하는 거였네요. f5 구하면 대입만 하면 되겠네요. 5에서 2분의 3 빼면은 2분의 10에서 뺐으니까 2분의 7. 그러면 5에서 빼면은 2 더하기 5 계산하면은 35 더하기 5니까 답은 40이 되겠네요. 자, 여기서 조금 궁금한 게 생겼어야 돼요. 왜? 주어진 힌트 중에 지금 안 쓴 게 있어요. 이거 f'0에서 f'1을 뺀 게 6이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대칭성을 이용해서 a랑 b를 그냥 구해버렸기 때문에 원래 이걸 정확히 풀기 위해서는요, 이 fx를 미지수 다 잡아야 돼요. 미지수 다 잡고 지금 주어진 거 다 써서 마지막에도 관계식이 미지수 두 개가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 관계식 하나 추가적으로 사용해서 미지수 찾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3차 함수가 점대칭이라는 거 이용해서 한 단계 간단하게 푼 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그 다음에는 29번 보겠습니다. 29번은요 3월달 문제였고요. 주어진 힌트 같은 거는 다 그림에 표현되어 있고, 삼각형 ABD, CBD의 넓이의 B가 9대 5라는 거 알려줬네요. 그래서 CBD, ABD라는 거 봤더니 둘 다 BD라는 두 점을 지나는 현과 호를 공유하고 있어요. 그럼 BD, A라는 거하고 BD, C라는 거는요 같은 값이 있어요. 뭐냐? 같은 호를 공유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응하는 원주각끼리 같다라는 거는 기본적인 원 안에 생기는 삼각형의 성질이었고요. 그래서 그 각도를 알파는 이미 있으니까 그냥 세타라고 합시다. 그 각도 세타끼리 둘이 같다라고 했을 때 세울 수 있는 식은요, 첫 번째로 S1이라는 거는 삼각형 ABD니까 삼각형 ABD면은 사인 세타 6 그리고 AD 길이 이용해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AD 곱하기 사인 세타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S2는요 2분의 1 곱하기 이번에는 사인 세타 기준으로 4랑 BC의 길이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4 BC 사인 세타로 쓸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썼냐? 어차피 두 삼각형은 사인 세타 똑같고, 그럼 AD랑 BC의 길이의 B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뭐를 통해서? S1하고 S2의 넓이의 B가 9대 5라는 것 이용해서. 그럼 씁시다. 어차피
9대 5라는 것은요, 사인 세타, 사인 세타는 둘이 똑같으니까 2분의 1도 똑같이 약분해줬다는 생각해서 6AD 대 4BC라고 쓸 건데, 이것도 미리 약분해서 3이라고 쓸게요. 그러면은 3AD 대 2BC라고 쓸게요. 그럼 이것 조금 정리해줘서 15AD 내항의 곱은 18BC 외항의 곱과 같다 해서 3으로 또 나눕시다. 그러면은 5AD는 6BC가 되어서 이거를 다시 비례식으로 쓰면은 AD 대 BC가 6대 5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는 AD 길이 위에 6K라고 쓰고, 그 다음에 BC 길이 위에 5K라고 한번 써볼게요. 그럼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건 뭐냐? 풀어야 되는 거는 ADC의 넓이였어요. ADC를 봤더니 이번에도 이 알파가 원주각으로 아래쪽에 ADC의 각도랑 같아요. 그래서 그 각도를 알파라고 놨더니 우리가 구해야 되는 삼각형 ADC에서 4 그리고 6K 알파 이용해서 삼각형 넓이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알파에 대한 사인값 그리고 K가 몇인지 정확히 구해야겠네요. 그래서 K가 몇인지 구하기 위해서는요, 이미 알려준 알파의 코사인 값을 이용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럼 코사인 알파가 4분의 3이라는 거 한쪽에 써봅시다. 그랬을 때 생각나는 거는, 만약에 두 변의 길이를 알고 코사인 값을 알았다면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알 수 있는 게 J 코사인 법칙이었죠. 근데 알파가 아래쪽에도 생겼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AC라는 변의 길이를 6K 그리고 4 그리고 코사인 알파 똑같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AC라는 길이를 두 가지 J 코사인 법칙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밑에 쓰겠습니다. AC라는 길이는요, AC의 제곱으로 합시다. AC의 제곱은 먼저 위쪽 삼각형을 바라보고 양변이 6, 5K 그리고 코사인 알파 이용해서 씁시다. 걔는 6의 제곱 더하기 5K의 제곱, 그러면은 25K 제곱이겠네요. 빼기 2배의 6, 5, 30K, 코사인 알파는 4분의 3이에요. 근데 그거랑 뭐가 같다는 거예요? 아래쪽 삼각형 입장에서 J 코사인 법칙 쓴 거랑 같다는 거죠. 그 마찬가지 방법으로 양변의 제곱의 합 36K 제곱 더하기 16 빼기 2배의 4 곱하기 6K니까 24K 코사인 알파까지 정리해 줍시다. 66, 36이고 25K 제곱 마이너스 45K는 36K 제곱 플러스 16 약분해주면은 36K가 되겠네요. 정리해주면은 K제곱 오른쪽으로 넘겨서 11K 제곱 또 넘어와서 플러스 9K 마이너스 20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나오네요. 그럼 이거는 인수분해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1, 11 나눠주면은 21로 나눠주면 마이너스가 위쪽에 붙으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11, 20은 더하면 9니까. 그래서 K-1 11K 플러스 20은 0이라는 식이 나와서 K는 1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K 잡았던 거는 아까 비례식을 통해서 여기 K 값이 마이너스가 오면 안 되겠죠. 길이니까. 그래서 K는 양수여야 돼서 K가 1인 거고, 실제로 그 길이가 그냥 6, 그냥 5가 됐던 겁니다. 그럼 이제 끝났죠? 뭐만 하면 됩니까? 마지막 최종적으로 ADC 삼각형
알파가 코사인 값이 4분의 3이라는 거 이용해서 사인 값 구할 수 있고요. 양변이 4, 6입니다. 그래서 그 넓이는 S라는 넓이는 2분의 1, 그 다음에 6, 4, 사인 알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사인 알파는 이걸 제곱해서 코사인 제곱 알파가 16분의 9라는 것을 통해서 사인 제곱 알파는 둘이 더해서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16분의 7이 됩니다. 그래서 사인 알파 값은 4분의 루트 7이 돼요. 계산해주면은 4 약분되고 2 약분돼서 3루트 7이 될 거예요. 그래서 S제곱은 97, 63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30번은요. 4월달 문제였는데요. 시작부터 보시면은 아까도 얘기했었던 평균 변화율 형태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얘를 t-0으로 바라보면은 얘를 어떻게 읽을 수 있냐? x는 t부터 바꿔서 0부터 t까지의 평균 변화율과 같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fx, y는 fx 위에서 x는 0일 때부터 x는 t일 때까지 평균 변화율 두 점 사이의 기울기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fx는 최고차인 개수가 1인 3차 함수니까 오른쪽 위로 증가하는 형태일 거예요. 그 다음에 내려서 보면은 fx랑 gt가 변수가 다르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gt의 최소값은 0이다. 이 말은 x는 0일 때부터 t, ft까지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아무리 기울기가 작아져봤자 0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0, f0부터 t, ft까지의 기울기가 아무리 작아봤자 0이라는 거는 그게 동일선상 위에 있었다는 거고 그거를 반영해서 개형 그릴 거고요. 나에서 한번 보시면은 f'x랑 ga를 비교합니다. 얘는요 0부터 a까지의 평균 변화율이고요. 그게 fx에서의 순간 변화율 f'x값 fx 위에서 x에서의 순간 변화율과 같다라는 값이 지금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0부터 a까지 평균 변화율이 그냥 a에서의 순간 변화율과 같다라는 거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이것까지 이용해서 fx식 개형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x는 0부터가 중요하기 때문에 0,f0을 한번 찍어줄 거예요. 0,f0을 찍어줬을 때 이게 y축이라고 생각하면은 x값이 0이 되겠죠. 그때 그릴 수 있는 경우의 수는요 이미 증가하고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그래프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은 나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왜? 그 이후에 이렇게 만약에 이미 다 증가하고 감소하는 부분이 왼쪽에서 나왔다면은 그 0 이후에 생기는 어떤 a라는 거에서 0부터 a까지의 평균 변화율과 같아지는 게 a라고 그랬는데 순간 변화율이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0 이전에 다 올라가고 내려가고 했다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올라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이미 0을 지나서 올라가면은 내려가는 부분이 생기긴 할 텐데 내려가는 부분이 너무 많이 내려가도 안 돼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점을 잡게 되면은 0,f0부터 아래쪽에 생기는 평균 변화율이 생기고 그 값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0보다는 작기 때문에 따라서 아무리 내려봤자 f0과 높이가 동일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f0에서 점선을 찍어준 다음에 이 값을 y는 f0이라고 생각했을 때 y는 fx라는 3차 함수는요 증가했다가 감소하더라도 무조건 y는 f0과 겹친 다음에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최소값이 0이라 그랬다는 거는 평균 변화율의 최소값 이때 정확히 기울기가 0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이거는 나 조건도 만족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a 값이 여기 접한 점이 되는 거고요. a, 0부터 a까지의 평균 변화율은요 두 점 사이 기울기죠. 근데 a에서의 지금 순간 변화율도 기울기가 0이 됐던 거죠. 오케이. 그리고 그 0이 됐던
순간 변화율이 0이 됐던 값이 a 말고 3분의 5라는 말도 있었으니까 그 값은 평균 변화율이 0인 그 전에 여기가 3분의 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표시해 줄게요. fx, y는 fx라는 그래프가 f0과 다시 만나는 점이 x는 a라는 거에서 만났고 기울기가 다시 0이 되는 점이 3분의 5였다. 그럼 이거를 조금 내려서 x축 위에도 한번 써볼게요. x축이 만약에 아래에 있다고 생각해보고 아래에 있는지 위에 있는지는 아직 모르지만 표현은 할 수 있는 거예요. 표현은. 그래서 3분의 5일 때 그리고 a일 때 여기가 f0이 되겠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얘가 그러면은 fx가 최고창의 개수가 정확하게 1이라 그랬고요. 최고창의 개수가 정확하게 1이라 그랬으니까 지금 주어진 걸로 나머지 식을 찾을 수는 없을까? 생각해보는 거예요. 왜? 만약에 x축이 여기 있었다면 특징을 한 점을 지나고 한 점에서는 접하는 그래프는 식을 세우기가 매우 편하기 때문에 fx에서 f0을 뺀 식을 우리가 식을 잡아주기 편한 거예요. 첫 번째로 0에서 만나고 a에서는 접했다. 오케이? 근데 그거를 미분한 식은요 3분의 5를 대입했을 때 0이 된다. f'x는 미분해줘 볼게요. x-a의 제곱 곱미분하면은 2x x-a가 되니까 x-a로 합쳐서 3x-a가 됩니다. 그 말은 도함수가 a랑 3분의 a에서 0이 된다는 거고 a에 해당하는 건 여기 기울기 0 되는 거 확인했고요. 그럼 3분의 a가 3분의 5라는 거죠. 이게 3분의 a라는 거니까 그럼 a 값이 5라는 겁니다. 오케이. 미분해서 찾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a 값이 5인 거예요. 그래서 fx를 다시 써주면은 얘는 x-5의 제곱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구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연수 m에 대하여 집합 a, m이라는 첨자 돼 있을 때 조건 제시법으로 써 있어요. x들의 모임인데 a, m이라는 집합은 f'x, 그 x값 도함수에 x를 대입했을 때 그 gm이라는 거는요, 얘는 f가 x는 0에서 m까지의 평균 변화율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m이 여기 있었다면은 그 올라간 fm까지 0,f0부터 fn까지의 평균 변화율인 거예요. gm이라는 거는. 근데 그거랑 정확히 값이 같은 f'x에 해당하는 x값이 어디 있냐? 이거는 마찬가지로 평균 변화율을 생각해야 됩니다. 평균 변화율에 도함수 값이 같은 거는요, 평균 값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 평균 변화율과 같은 미분 개수값은요, 지금 그림으로 봤을 때 얘가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니까 적어도 하나 존재하는데 여기서는 그림만 봐도 하나, 두 개 존재하죠. 몇 개 존재하는지 찾는 거는 평균 변화를 맨 처음에 배울 때 이런 문제를 많이 배웠을 거예요. 풀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두 개가 존재하죠. 그래서 m이 이쯤에 있으면은 두 개 생기겠네 이런 식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하필 물어본 것도 정확히 그 평균 값 정리를 만족하는 그 사이에 있는 x값이 두 개 있는 m은 정확히 어디 있어야 되냐, 그거를 모두 구해서 더하라 라고 한 문제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케이스를. 만약에 m이 5라는 값이면은요, 이미 문제에서도 조건에서 나에서 주어진 것처럼 3분의 5랑 5라는 거 두 개가 찾을 수 있죠. 어떻게? m이 정확히 5면은 그 5랑 같은 평균 변을, 5랑 같은 순간 변을, 미분 개수값이 같아지는 거는요, 3분의 5 하나, 그리고 5일 때 정확히 하나 찾을 수 있는 겁니다. 0부터 5까지 사이에서 그 x를 대입했을 때 정확히 0이 되는 값은요, 3분의 5랑 5 두 개 찾을 수 있으니까 원세 개수가 두 개인 거 맞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m이 5보다 더 왼쪽에 있었다면은, m이 더 왼쪽에 있었다면은요,
그 0부터 m 사이의 값들 중에 이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미분계수는 정확히 여기 한 군데만 존재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이때는 n, a, m 원소의 개수가 1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찾는 모양이 아니니까 그러면은 5일 때는 되는데 왼쪽으로는 안 되니까 조금 오른쪽으로 옮겨서 아까 그려봤더니 얘는 무조건 두 개가 생겨서 맞아요. 5보다 크면 항상 맞나? 근데 그런 건 아니겠죠. m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언젠가는 맞지 않을 거야. 그래서 그걸 생각해봤더니 너무 커지게 되면은요 3참수가 위로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했을 때 너무 커지게 되면은 0,f0부터 그 평균 변화를 구했을 때 이 0일 때의 미분 개수보다 더 커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0일 때의 미분 개수보다 순간 기울기보다 더 커지는 평균 변화율이 생기게 되면은요 이 평균 변화율과 같은 미분 개수는요 여기 오른쪽에 하나밖에 생기지가 않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 0일 때의 미분 개수 값이 중요한 겁니다. 0일 때의 미분 개수랑 같아지게 되는 0일 때 미분 개수랑 같아지게 되는 그 m 값을 찾는 게 목표인 거예요. 언제 이 0일 때 미분 개수랑 평균 변화율이 같아지냐 찾아봅시다. 그럼 0일 때 미분 개수를 찾기 위해서 f'x에다가 0을 대입해보면 되겠죠. 근데 a는 아까 구했으니까 한번 정리해주고 여기에다가 f'x에다가 0을 넣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값은 25가 나와요. 그럼 기울기가 평균 변화율이 25가 되게끔 하는 그 m 값을 찾으면 되겠죠? 오케이? 그 m 값은 0부터 m까지의 평균 변화율에 해당하는 게 gm이었어요. 그리고 gm에 대한 식은 그냥 쓰면은 m-0분의 fm-f0입니다. 근데 fm이라는 거 fm-f0이라는 식 대신에 위에 썼던 fx-f0에서 여기다가 m을 대입해서 쓰면 되겠죠. 그래서 쓰면은 m분의 m-5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약분이 되어서 그 값이 언제 25가 되는지 m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m-5의 제곱이 25니까 그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5라고 생각해서 m은 0이거나 아니면은 10이 됩니다. 0일 때는요 아까 구했던 순간 변화율이 25라는 거고요. 일단 m이 10일 때라고 찾은 거예요. 5보다 큰 값 중에 m이 10일 때 그거에 해당하는 순간 평균 변화율이 0에서의 순간 변화율과 같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am이라는 집합은 0보다 큰 x 중에 언제 두 개가 생기냐라고 물어본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10,f10이라는 거에서 0,f0이라는 것까지 평균 변화율과 여기서의 순간 변화율 0일 때는 같아서 0일 때 그리고 그 사이에 표현값 정리에 의해서 그 사이에 하나 존재하는 건 맞지만 0일 때는 제외시키기 때문에 10일 때부터는 정확하게 A10이라는 거에 원소의 개수는 1개가 됩니다. 10보다 더 커지면요 기울기가 더 증가했을 테니까 그거랑 만족시키는 순간 변화의 값은 이 사이에 하나만 존재할 것이지 0에서는 존재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10 이후로는 항상 다 원소의 개수가 1개가 되는 겁니다. 10일 때부터도. 그러면은 우리가 구해야 되는 m 값은 5, 6, 7, 8, 9까지만 되겠죠. 그래서 그걸 다 더한 게 답이 됩니다. 더하시면은 5, 9 더하면 14, 14니까 14에서 7 더하면은 28 더하기 7이니까 답은 35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평균값 정리를 정확하게 기하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쉽게 풀 수 있었던 거고요. 이거는 수식으로 풀기는 되게 힘들어요. 오케이. 두 가지 봤고요. 앞에 21번까지 세 가지 다 정리하겠습니다.